미국에서 자동차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는 100만여 건으로 절반 넘게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한국산 차량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로 한국산을 애용하는 우리 동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해에만 일어난 차량 도난 피해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도난 사건 중 55%가량이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해 전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onverted Cadillac stolen, so yeah, last year. Reporting the police office? Yeah, we did, but it was, it's gone, so it is what it is. I'm just trying to be careful.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운전자를 위협해 차를 빼앗는 카제킹부터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몰래 타고 달아나는 범죄까지 종류도 다양한 상황. 여기에 SNS에서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난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가담하자 현지 경찰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eah, no, I think it's gotten worse for sure. Yeah, I definitely think in the area there's been more carjackings and it's concerning. 위험한 동네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뭉쳐서 태스크포스 같은 점으로 이제 그 문제를 좀 솔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서마다 그게 좀 큰 문제예요. 문제는 특정 기간에 생산된 기아, 현대 자동차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키나 리모트 키 없이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보안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일부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전체 자동차 도난 사건 가운데도 기아, 현대 차량이 38%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주로 한국 상표 차량을 이용하는 동포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하는 일이 영업 쪽이라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시카고도 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아주 파킹할 때도 아무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항상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공관은 동포들에게 차량 문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잘 닫혀 있는지 문 단속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야간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지역에서는 주차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또 내리실 때 항상 주의를 잘 살펴주십시오. 절도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여러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기아 현대차는 핸들 잠금 장치 무료 제공과 함께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일리노이주 등 미국 20개 주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은 기아 현대차 도난 급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YTN 월드 박경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뉴질랜드도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형 밀집 사육 금지법으로 달걀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일반 서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지 우리 동포들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꿔가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7년째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양현식 씨. 돈가스에 꼭 필요한 달걀 가격이 최근 16%나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한 데다 뉴질랜드에선 올해 초부터 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달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탓입니다. 가뜩이나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달걀 수급 문제까지 불거져 걱정이 커져갑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나 치킨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장사는 코로나 이전보다 70%까지밖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12% 올라 198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가 17%, 감자는 48%가 오르는 등 과일, 채소 값이 전체적으로 23%나 상승하며 생활 물가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Right across the board, whether it's food, like our supermarket bills are increasing, petrol, a lot of our clients say that their rent is increasing as well. So we see food increasing, petrol increasing, rent increasing. 이렇게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뉴질랜드 한인 농포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신제품보다 주로 중고 판매 가게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고 사실 저희가 테이블에 놓은 냅킨도 사실 그냥 일반 슈퍼 가면 이게 막 5불, 6불, 7불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2불밖에 안 해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 한 10불? 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불, 12불, 2, 3불 하거든요. 여기 2불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 좀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마침 눈에 띄어서 네, 구매했습니다. 옷수선을 배우는 재봉틀 강좌처럼 직접 고쳐 쓰는 법을 알려주는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질랜드 내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집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알뜰족이 늘고 있습니다. 수선비도 비싸고 저는 갈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좋고 그 만약에 새로 만들고 싶으면 세일하는 이불청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연습하기도 좋고 물가가 오르니까 이 고정 수입에 우리처럼 연금 타는 이런 사람들은 연금이 한 인플레이션만큼 줄어든 거죠 뭐 사실은. 뭐 파 한 단 사도 비싸고 과일도 오르지 뭐 쌀값도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급료가 줄어든 거예요. 바지 기장이라도 내가 스스로 줄이는 건 좋지 않겠냐 배우면은. 그래서 왔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상황에 생활비 줄이기에 나선 뉴질랜드 한인들. 현명한 소비 습관과 생활 속 작은 변화 노력으로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몽골은 올해를 관광의 해로 정하고 해외 여행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현지 한인 상권 역시 한국인 관광객 맞이에 들뜬 모습입니다. 이현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몽골 여행 가이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몽골 정부가 주최하는 전문 가이드 육성 과정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는 전문적인 가이드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게 뭔지를 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Яг өнөөдрийн сургаалтан дээр жишээлх юм бол жуулчныг угтах үдэх гээд амьдрал дээр яг одоо ирсэн жуулчинд хэрхэн мэдээлэл өгч бэлтгэх вэ гэдэг хичээл авч байна. Аялын хөтөлбөр тайлбарлагчдаар илүү их сургаалтанд хамрагддаг болж байгаагаар онцлог байна. 몽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를 관광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몽골에 방문한 관광객은 58만여 명. 올해는 예년의 2배 가까운 10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를 늘리고 지금까지 없던 세금 환급 제도를 개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 онд 1 сая жуулчин гэдэг энэ томоохон хэмжээний зорилтыг тавьж байгаа. За үүний хүрээнд бол өнгөрсөн 21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өөрчлөлтөөгөө эргэцэн өөрчлөлтийг бид нар хий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21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ухай хуулинд бол 관광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우리 동포사회도 올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 몽골을 찾은 한국인은 2만 명 정도로 코로나19 이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쳐 다소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인 상권은 관련 업계 동포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몽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한인 여행사 및 한국어 가이드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교육 및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여기저기 여행사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하자는 여행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더 큰 냉장고도 더 들여놓고, 그다음에 주방도 더 크게 확장하고 올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골 곳곳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여행객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몽골은 지방으로 갈수록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 혼자 여행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와 비상식량 준비 등 조난사고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몽골 오실 때 필수적으로 방한 복장은 예비로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골 쪽으로 가면 몽골 아직까지 여행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나홀로 여행이라든가 자유여행을 많이 추구를 하시던데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초 한국과 몽골이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몽골 동포 사회는 한국인 방문객이 예년 수준을 무난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월드 이현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중단됐던 한인체육대회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각종 경기를 현지인과 동포들이 함께 즐기고 한인사회 현안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유한을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어달리기 경기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큰 공 굴리기, 체육대회에 빠질 수 없는 줄다리기까지 두바이 시내의 대형 경기장에 한인 가족들의 잔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1살짜리 유아부터 70세 원로까지 4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쉽게 우승을 내준 쪽도 달콤한 주말 늦잠을 반납하고 달려온 어린이들도 모두 즐거운 얼굴입니다. 줄다리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결과는 저희 아이들이 소속된 맥팀이 지기는 했지만 경품 추첨에서 식사권도 이렇게 받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가정을 꾸린 현지인들도 빠질 수 없는 한 가족.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로 봤을 때는 거기 아랍 문화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사람이랑 친해지면은 서로 형제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이제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 주재원과 외국 항공사에 진출한 승무원, 무역업과 요식업,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가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한인사회. 팬데믹 기간 단합의 자리를 열 수 없었던 건 물론 엄격한 방역조치 여파로 실직과 휴직, 폐업,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뜻깊은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교민들이 힘들어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유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아우르는 전 교민 화합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여러 한인과 공관장이 함께한 체육대회는 한인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졌고 오는 6월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은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의 한민족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 진출하는 기업들이랑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민회관 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인 사회가 지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관과 한인 사회는 수시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접촉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협조할 일이 있는지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져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월드 유하늘입니다.